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힘 관련 정책주는 뚜렷하게 시장에서 부각된 게 없죠. 그리고서 이제 민주당, 정확히 말하면은 다른 후보들 말고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정책주는 시장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계속 그 테마로 부각이 돼요. 막 점상 보내고 엄청납니다.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난 도저히 생각을 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냥 좀 간단한 공부용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내용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제 대선 테마에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가, 그런 게 시장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알아두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. 근데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국힘 같은 경우에, 자,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. 국힘은 지금 이제 뭐 내부 경선, 당연히 이제 민주 쪽도 있어요. 민주도 있고 국힘도 있고 둘 다 경선 이게 있는데, 경선 일정이 있는데, 국힘은 현재 누가 대선 후보로 압축될까? 국힘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크게 압축은 돼요. 뭐 기본적으로 김문수부터 해가지고 뭐 홍준표, 그다음에 한동훈, 뭐 안철수, 뭐 나경원 등등 지지율이라던가 이전에 좀 어필했던, 그다음에 이제 뭐 번외로 갔다가 국힘은 아니지만 뭐 지금 한덕수 뭐 출마하냐 마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는데, 정확히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누구다 라고 뽑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? 뭐 이제 자신의 생각이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한테 베팅을 해야 된다, 내 전 재산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국힘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베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한 3명 정도로 뽑는다 싶으면 뭐 김문수, 홍준표, 그 다음에 뭐 한동훈, 여기다 뭐 한덕수, 뭐 요 정도, 이렇게 뭐 한 3-4명 정도는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서 딱 한 명만 뽑아야 된다 싶으면은,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택을 못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클 수 있겠죠. 요런 관점이라,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 경선에 이제 3명이 출마를 했죠. 내부 경선에 해가지고 김동연, 김경수, 이재명 이렇게 3명이었죠. 근데 민주당은 배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김동연, 뭐 김경수 뭐 이렇게로 기억을 하는데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주당 3명 중에 한 명한테 배팅해야 돼. 그럼 누구한테 하실 건가요? 당연히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압도적으로 한 뭐 100명이 찍는다고 하면은 100명 중에 한 95명 이상은 나는 이렇게 해서 배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커요 지금. 무슨 말이냐, 국힘은 누가 대선 후보 대표로 올라올지 뭐 자신만의 생각이라던가 지지율 같은 거 봤을 때는 있긴 하지만, 진짜 완벽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. 분명히 각각 인물들이 다 뭐 리스크를 갖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또 힘을 몰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갈릴 수도 있겠죠. 그래가지고 이쪽은 경선 일정이랑 그 경선에서 올라가는 사람들, 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좀 경선을 흥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국힘은 이번에 대선에 어떻게 좀 해볼만 하려고 하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경선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쏠리게 만들어야 되는, 즉 흥행을 시켜야지 좀 해볼만한 상황이에요. 그래가지고 국힘은 딱 그런 식으로 했다가 누구 한 명을 딱 뽑아라 하면은 지금은 어렵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, 저는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, 누구 한 명한테 베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는 저는 마음 편하게 당연히 이재명 예비후보 관련주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. 국힘은 누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시장에서도 세력들이 포커싱하기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정책주보다는 관련 인맥주들 통해서 움직임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성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보면은 관련해서 김문수 관련주들 막 시소게임 한덕수랑 막 왔다 갔다 하고, 경남 스틸도 뭐 반짝 튀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인맥주가 아직도 여기는 움직이죠. 근데 해가지고 민주 이재명 예비 후보 측은 인맥주 몇 개, 뭐 상지건설 미친 척하고 상 가기는 하는데, 인맥주가 좀 이제 칸에 결과 나오고 나서 그걸 좀 고점으로 조금 쉬는 느낌이고, 대신에 그 뒤에 정책주들이 엄청나게 막 2연상, 3연상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완전 갈렸죠.
그 부분이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입니다. 지지율이란 키워드는 엄청 중요해요.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누구를 딱 한 명 뽑아야 된다 하면은 저는 민주에서는 이재명, 국힘은 모르겠어요. 왜? 이재명은 지지율 리서치 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, 이게 뭐 내가 정치 어디를 지지한다 이거 말고서 주식 관점에서 내가 베팅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베팅하는 이유, 근거에 대해서 지지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. 이재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경선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대선 뭐 리서치 결과 이런 것들 보면은 누구랑 붙어도 압도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. 뭐 누구랑 양자 대결해도 막 50%대, 뭐 40 후반, 막 40%대 이렇게 나오고, 뭐 상대는 뭐 20%, 뭐 15%, 뭐 27% 이렇게 나와요. 리서치 뭐 하는 곳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다수의 리서치 결과가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. 투표는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, 일단은 그런 리서치 결과들을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은 끌고 와서 쓰거든요. 투표 결과는 뭐 나중에 바뀔진 몰라도 최소한 주식시장의 세력들이 그런 리서치 결과, 뉴스들 하나하나를 재료로 갖다 쓰기 때문에, 즉 세력들은 그 재료, 뉴스 제목이 뉴스 리서치 결과 그런 게 다 재료로 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이거 좀 뭐 한 뭐 35대 뭐 한 30 뭐 이래 vs 해가지고 누구랑, 그러면 이거 좀 해볼 만한데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다 이래요. 뭐 50대 막 20, 40 후반 뭐 47대 뭐 25 이래요. 차이가 너무 크죠? 차이가 너무 커요. 정치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지지율이 가장 높게 여기저기 결과에서 나오는 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전 당대표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가 재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주식시장이고, 반면 국힘에서는 지지율 순번을 세울 수는 있죠. 김문수가 가장 높게 나와요. 항상 아직까지는. 대신에 오늘 뭐 이제 뉴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, 김문수랑 한덕수가 엎치락 뒤치락, 어디는 김문수가 1위다, 오늘은 뭐 한덕수가 1위다, 오늘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. 한덕수 관련해가지고 지지율 요거 29.6% 1위.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 한덕수 관련주들을 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됐겠죠.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, 민주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. 애초에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.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지지율 순번을 여기를 세울 수는 있거든요. 김문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뭐 한덕수랑 왔다 갔다 1등, 2등 줄 세워놓고 뒤에 뭐 한 10%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, 이렇게 해서 세울 수는 있는데, 경선 결과에서 누가 올라올지는 나는 100% 이 사람이다 풀베팅을 해야 돼, 그러면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다릅니다. 대선 테마의 가장 핵심은 지지율이고, 거기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내부 및 대선 자체에서 가상 양자 대결들도 다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. 지금 시간에서도 이런 웹툰 관련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. 웹툰 뭐 해가지고 와이랩이 시간에 상을 갔어요. 거의 좀 막판 이렇게 해가지고 40분 50분 6시 해가지고 상한가를 좀 가고, 그 다음에 뭐 미스터 블루랑 뭐 핑거스토리 시간에 같이 움직이고,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만 요 관련주에서 넥스트레이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해서 같이 엮이면서 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시간에 웹툰주 움직이는 것도 지금 딱 이거예요. 뉴스가 있거든요. 이재명 내일 대전국방과학연구소,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대구 웹툰 도서관 방문한다. 그 뉴스로 지금 웹툰 관련주가 상한가를 간 겁니다. 그냥 방문한다라는 건데, 얼마 전 민주당 정책으로 웹툰 컨텐츠 요쪽 이제 상한가 보냈던 게 이제 민주당 정책으로 갔다가 부각될 수 있다 해가지고 상을 보냈었죠. 그리고 지금 뉴스는 좀 버티더니 이재명 웹툰 도서관 방문한다 라는 뉴스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상을 보낸 거예요. 이런 거 하나하나. 거기다 2022년 이전 대선에서도 지지율이 그랬었죠. 2022년 대선 지지율도 그때 뭐 큰 차이로 진 게 아니에요.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.56%, 그리고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47.83%, 해가지고 한 0.7 정도? 막 1%, 막 5% 차이 난 것도 아니고, 이때 진짜 막 박빙이었잖아요. 막 지지율 막 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거 전 기억나는데, 이런 식으로 큰 차이로 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
작은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만큼 박빙이었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당대표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당의 영향력도 큰 것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번부터 사실 이어지는 흐름이에요. 국힘은 지금 내부 경선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죠. 지금. 그래가지고 각 후보들이 보면은 뉴스들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치적인 행보들이 있긴 있어요. 뭐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그거잖아요. 내부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그 오세훈이 누구 만나고 안철수랑 누구랑 만나고 뭐 김문수랑 이렇게 해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행보가 있긴 있지만 좀 임팩트 있는 것도 떨어져요. 첫 번째로. 상대적으로 그리고 뉴스들이 덜 부각됩니다. 근데 반면 이재명 예비 후보는 지금 시장에서 어디 뭐 움직였다 하면은 뉴스 언론사가 하나가 아니라 A부터 뭐 한 뭐 D 한 4-5개가 막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쭉쭉쭉.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주식 뭐 이제 텔레그램 채널 뉴스 이런 것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순식간에 계속 붙어요.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. 지금은 이재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 움직였다 하면은 시장에서 뭐 미다스의 손처럼 뭐 건들면 황금되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. 그 신화 해가지고 그런 미다스의 손처럼 AI 강국위원장 AI 관련주들이 바로 막 시세를 줍니다. 쭉쭉쭉 해가지고 뭐총 AI 뭐 해가지고 요런 어디 갔어 AI 강국위원장 키워드로 뭐 크라우드웍스 막 상한가 막 이렇게 3번 4번 막 가고 이스트에이드도 막 점상 막 이렇게 가고 솔트룩스도 뭐 상 시세 좋았고 막 이스트 소프트 뭐 마음 AI 위세 하이텍 등등 다 막 시세를 줘요. 그리고 피리오사 AI 방문 점상 4x4 점상 오늘까지 상한가죠. 그 다음에 웹툰 박물관 방문 예정 하나로만도 퓨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뭐 AI에 대해서 뭐 100조 투자 이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냥 웹툰 박물관 도서관 그런 거 방문 예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좀 막 시세 상 주고 움직이는 관련주들 상승 행보 하나하나를 다 세력들이 친절하게 정확히 말하면 쫓아가면서 엮고 있습니다. 어디 가셔? 어디 가? 그러면은 그 관련주들 주식시장에서 엮을 수 있는 거 뭐야? 그리고 플러스로 그런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. 분위기가 갈리죠. 분위기가 갈려요. 국힘은 내부 경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안에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경선에서 뭐 이기기 위해서 뭐 누구를 만나고 힘을 합칠 뭐 이런 액션이 주축이라면은 민주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경선은 뭐 당연히 신경은 쓰겠죠. 하지만 겉으로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관심 없잖아요. 크게 관심 없고 어차피 나는 이길 거다라는 자신감. 그래서 정책 등에 대한 발언이라던가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대선 테마의 가장 큰 핵심은 지지율부터 시작한다는 것. 그리고 압도적인 후보와 지지율. 그리고 압도적인 후보와 아닌 후보들의 차이점. 투표는 결과 봐야 된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리서치부터 해가지고 지지율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누군가 한 명한테 베팅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뭐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뭐 이거 말고서 돈이 되는 관점으로 베팅해야 된다 하면은 누구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냥 독보적이죠. 그런 차이점들이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많이 바꾸는구나. 재료 관점에서 특히 대선 테마는 이런 행보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은 좋기는 합니다.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지지율이 뭐 이제 좀 박빙일 때 있잖아요. 뭐 누구랑 뭐 국힘이랑 뭐 민주랑 해가지고 뭐 누구 35% 뭐 누구 한 뭐 33% 이러면은 양측의 행보들이 둘 다 정치로 갔다가 이슈 있을 때마다 부각이 되거든요. 근데 정책적으로. 근데 지금은 국힘은 정책보다는 내부 경선에서 이제 누구로 힘을 몰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진짜로 경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뭐 저는 밀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왔다. 지지율 같은 뉴스를 봤을 때. 그래서 그냥 대선 행보 뭐 움직일 때마다 시장에서는 재료로 부각을 시키는구나. 차이점이 엄청 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자,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